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오늘은 강남 아파트 집값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최근 1년치의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실제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죠. 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서울의 아파트들 뭐 최근에 한 20평대도 한 10억을 넘어섰는데요. 10억이라고 하면 만약에 1년에 5천만 원씩 벌었을 때 하나도 안 쓰고 20년 동안 모아야 할 돈이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한 5억을 갖고 있다. 그럼 5억을 빌립니다. 그럼 5억에 빌리는 이자, 옛날에 금리가 한 2, 3% 수준이었을 때는 한 달에 1억당 2, 30만 원대로 해서 100 몇십만 원 수준이었으나 지금 만약에 한 5, 6%다. 그러면 거의 한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출이 사실상 5억까지 되지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은행 대출을 받아야 아파트나 주택, 빌라 등등에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급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강남 아파트 가격들 실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구글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보이죠? 여기에 실제 부동산 매매가 되면, 거래가 되면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실거래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메뉴 중에 실거래가 자료 제공 버튼을 누르시고요. 계약 일자를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는 1년치만 지금 1년 단위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서울특별시 이렇게 누르고요. 시군구는 강남으로 하겠습니다. 강남구.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읍면동은 전체고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게 되시면 여기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제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아마 똑같이 하시면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뜰 테니까 비밀번호가 아니라 보안 번호 그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입력 방금 했고요. 밑에 이렇게 네, CSV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파일 바탕화면으로 제가 가져갈 거고요.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엑셀렌터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위에 있는 데이터들 일단 지우겠습니다. 네, 지울 거고요. 자, 위에 요 데이터들은 실질적으로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우고 전체 데이터 몇 건인지 한번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아래 1년 동안 강남구에 980 400일이니까 3건밖에 되지 않네요. 오호, 거래량이 확실히 줄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겠고요. 그럼 요거를 일단 저장을 다시 하셔서 네, 따로 이제 옆에 두시고요. 그럼 우리가 파이썬에 들어가서 일단 파일을 업로드 해야죠. 이 CSV 파일을. 그래서 이 CSV 파일을 업로드 하는 거. 자, 코드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포트 판다스 에즈 PD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통계를 내고 기술 통계를 때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고요. 아이고,
자동 완성이 돼버리면서 이게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files.upload 이거를 실행하시면요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겨요. 그럼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 제가 바탕화면에 이 파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가겠죠? 저는 바탕화면 옮겨 두었고요.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아까 위에 제목 지운 것들. 그래서 업로드. 예, 업로드 다 됐네요. 업로드가 다 되면 이렇게 세이빙 이 파일이 이런 이름을 댔다. 지금 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름 그대로 업로드가 됐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 파일을 이제 로드를 해야 돼요. 업로드만 시켰기 때문에 로드를 할 거예요. 판다스 거 앞에 판다스 pd잖아요. pd.read csv 그래서 io.string io 업로디드 파일명 뭘로 했냐면요. 파일명 아파까지만 쓸까요? 그럼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파일명 바로 보이네요. 이거를 디코드를 하고요. cp94구로 일단 요 상태로 한번 파일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보실게요. 어딘가서 지금 오타가 있나 본데. cp949를 문자열로 처리를 안 했네요. 작은 따옴표 붙여셔서 문자열로.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 데이터 가져왔고요.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읽어드려야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읽어드리냐? 일단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후보문을 i부터 포문을 처음부터 이 df의 랭스까지 돌아야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도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983 로우즈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df.log 그리고 i행, 이 i행이요. 행별로 가는 거니까 거기서 얘가 몇 번째 열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0번째가 시군구, 1번째가 번지, 2번째가 본번, 3번째가 부번, 그리고 4, 5, 5가 전용 면적이네요. 일단 5를 가져올게요. 왜? 5가 사이즈잖아요. 사이즈예요. 전용 면적. 요거를 형 변환을 시킬게요. 어떻게? 일단 플로트로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59점 몇몇, 79점 몇몇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져올 거 여기서 요거 가져올게요. 거래금액. 거래금액은 몇 번째냐면요. 0, 1, 2, 3, 4, 5, 6, 7, 8. 8이네요. 8. 0부터 시작해서 8이에요. 그러면 프라이스는 0부터 시작해서 8이고요.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일단 여기에 구두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코딩에서는 이 구두점 컴마가 필요 없으니까 스트링으로 변환하신 다음에 리플레이스 그리고 컴마를 넣으시고 컴마를 빈 문자열로 변경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 한번 일단 출력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나? 사이즈와 프라이스를 출력해 볼게요. 엔터. 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면적이고 이게 가격이고 매매 가격.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계약 연월도 알고 싶어요. 우리가 아까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였어요. 계약 연월은 몇 번째냐면요. 전용 면적 바로 다음이니까 인덱스가 6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데이트로 할게요. 그래서 얘는 어떤 값으로 데리고 오냐? 인트로 가져오겠습니다. df.log i 6. 그럼 이것도 한번 제대로 출력되는지 볼게요. 데이트 이렇게 해야 실제로 월별로 평단가를 추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평단가는 어떻게 추출하느냐? 이거 나누기 이거
그러니까 가격 나누기 전용 면적 곱하기 3.3. 그럼 한 평당 얼마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 프라이스 퍼 사이즈 하니까 뭐 PPS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플로트 형태로 하고 사이즈래. 프라이스 나누기 사이즈. 그럼 여기 PPS도 출력할게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결국 여기 예를 들면 28만 2천, 이게 결국 28억 2천만 원을 110으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2558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곱해야 될 게 3.3. 한 평이 3.3이니까요. 3.3 제곱미터. 다시 곱해 볼게요. 자, 나오죠. 이걸 110으로 나눈 게 3.3 하니까 평당 8,444만 원이다. 예,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로우 데이터가 확보를 시키려면 일단 요거 출력까지는 해봤는데 요걸 어떻게 넣느냐, 데이터에 어펜드 시키세요. 어떤 형식으로? 데이트, 사이즈, 그리고 프라이스, PPS 이렇게. 그러면 한 리스트씩 이 데이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국 우리가 출력해 볼게요. 랭스 데이터. 그러면 결국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983개의 행이 나와야 됩니다. 예, 나오네요. 그쵸?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월별로 정리를 해야죠. 월별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 우리가 하나씩 완성을 시켜 놓을게요. 먼슬리 데이터 안에다가 12개를 넣어 놓죠. 0부터 12까지. 그래서 monthly data append 0.0을 넣어 둘게요. 그 말은 요거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monthly 데이터 안에 12개의 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12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첫 번째 거에 이거 넣고, 첫 번째 거에 2022년 3월, 두 번째 거에 2022년 4월, 5월, 6월 이렇게 가서 2023년 1월, 2월까지 넣는 거예요. 일단 그게 머릿속으로 로직을 떠올리기 어려우면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어떻게? for 여기 위에서 여기 가져오죠. for i in range 0부터 length 뭐 데이터 끝까지 돌리는데, 데이터의 i 행에 몇 열이냐면요, 요거네요. 데이트면 0이죠. 0이 만약에 2203이라면, 아이고 왜 자바에서 쓰던 거예요 제가. 03이라면 위에다 썸을 둘게요. 썸 monthly sum of prices로 하나 두고, 또 sum of size를 하나 둘게요. 그래서 결국 이거 나누기 이거 해야 되니까 price 나누기 size. 자, 그래서 이게 2023일 때는 결국 sum of prices에는 sum of prices 더하기 뭐가 되냐면 데이터 i 행에 price가 얘잖아요. 그럼 012 2번을 추가하는 거고요. 또 sum of sizes에는 더하기 데이터 i 행에 1번 열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 결과 일단 하나 찍어 볼게요. sum of price랑 size를 일단 동작하는지 보고요. 보기 위해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왔네요. 가격은 이게 얼마예요? 8억, 10억, 100억, 1000억, 2058억. 그 사이즈는
8432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예,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 값들이 결국 어, 에버리지 PPS로 두죠. 프라이스 퍼 사이즈. 그러면 결국 얘는 얼마가 되느냐? sum of prices 나누기 sum of size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average PPS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3.3을 안 곱했네요. 여기다 3.3 곱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간단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2022년 3월에는 8천만원 정도였어요. 야, 근데 2022년 12월에 얼마가 됐을까요? 한번 볼게요. 여기 12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6,951. 그럼 뭔가 그림이 보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이제 함수로 만듭시다. 어떻게? def get pps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들어갈 게 year months yyamm 이렇게 넣죠. 그리고 얘가 하나씩 들어가줘야 돼요. 리턴 해줄 값은 무엇이냐? 결국 리턴 average price per size. 예. 그리고 여기에는 요게 들어가야 되죠. 예. YYMM.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를 접하게 되려면 결국 필요한 건 데이터도 들어와야 돼요. 데이터.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도 넣어줍시다. 그럼 요거를 함수를 일단 위로 올릴게요. 아이고, 함수를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그럼 이 함수를 가져다 쓸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 지금 12개의 원소를 만들었잖아요. 여기다 이거 넣어줄까요? get pps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yym과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데이터는 이미 위에서 여기서 정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yym을 일단 정해줘야겠죠? yym은 일단 2022로 하시고요. if 우리가 지금 2022, 03부터 2023, 02까지니까 만약 1, 2월이 돼버리면 걔는 앞을 2023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1, 2가 되는 건 마지막에 10번 인덱스와 11번 인덱스가 될 거예요. 그럼 if i가 10 이상이라면 YYMM은 일단 2023이 되어버려요. 네. 그렇게까지 일단. 자, 요거 주석 처리 잠깐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일단 요거 출력 한번 해보죠. 우리 print YYMM. 그래서 실제로 맨 마지막 두 개만 2023으로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YYMM이 디파인이 안 돼 있다? 잠깐만요. 이 콜이 두 개가 들어왔네.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 자, 맨 마지막 두 개만 2023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결국 그 뒤에다가 0102, 03, 04, 05, 06, 07, 08, 09 막 이렇게 붙여줘야 되잖아요. 결국 여기다가 YYMM은 YYMM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자리씩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뭘 붙이냐? YYMM은 YYMM 더하기 I 값을 더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0부터 이렇게 가네요.
자, 이럴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1을 더 더해 주세요. 1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1을 더 더해 주니까 실제로 값이 이렇게 변하네요. 1부터 쭉 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2022년 3월부터니까 이거 3부터 하시죠. 3부터 하게 하려면 1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3을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끝에가 또 문제가 생겨요. 13, 14가 되어버려. 그럼 만약에 이럴 때 if i가 마지막 10 이상이 되어버린다면 그럴 때는 i는 오히려 줄여줘야죠. 얼마로? i 빼기 9 이렇게 되면 10일 때 9가 되는 거죠. 그럼 9 더하기 10일 때 1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4. 아, 그러면 안 되겠네요. 좀 다시 시작을 1로 해야 되니까 결국 빼기 12를 해주면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3을 더하니까 1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되네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2024년 1월 2월.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네. 그래갖고 리턴 값을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어펜드를 시켜주면 돼요. 리턴 값을 에버리지 PPS 있잖아요. 요거를 이거를 자리를 바꿔서 여기서 가져오는 값 PPS 에버리지 PPS 값을 0.0을 초기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결국 여기다 다 12개가 들어가고 넌슬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이거 수령해 볼게요. 자, 나오네요. 자, 요 날짜는 일단 지울게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총 1년치 거래량이 983건입니다. 강남구에. 그래서 일단 2022년 3월 요거 좀 보기 어려우니까 우리 포문으로 돌릴게요. 레인지 0에서 랭스 먼슬리 데이터로 자, 보세요. 3월달에 8,054만원이었는데 2020년 4월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2023년 2월에는 7,800만원 7,700만원 그리고 한때는 6,900만원까지도 갔었네요. 이렇게 가격대가 일단은 우상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 금액이 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또 얼마나 몰려 있을지 모릅니다. 그 거래량을 또 계산해 보면 여기서 카운트를 넣으시면 돼요. 카운트 0 그래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카운트 플러스 1 넣으시고 요것도 리턴 값에 카운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출력을 하느냐, 여기서도 카운트로 받으시고 여기다가 카운트를 리스트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거래량도 어떻게 되냐면요, 한때 이때 좀 금액이 높았잖아요. 이때는 거래량이 30건밖에 안 됐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작년 1년치 수준 평균 월 수준보다도 더 늘어났는데 가격은 작년에 미치지 못한다. 오른쪽에 거래량입니다. 93건, 113건, 114건 이렇게 가다가 이때 한참 가라앉았고 가격도 조금 소폭 떨어진 형태를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해제 사유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제 사유별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래 보시면 요게 있어요. 요거. 이게 몇 번째 칼럼이냐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12번째 칼럼이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그때 거래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빼줘야 돼.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디서 빼주냐?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바꿔. 이게 여기서 내려와서 네. 여기서 어펜드를 안 시켜버려야 돼. if 만약에 스트링으로 바꿨을 때 df.log i 아까 12번째였나요? 잠깐 다시 한번 해볼게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예. 12 칼럼이 12번 칼럼이 그거에 대한 랭스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 뭐 글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뜻이죠. 그렇다면 얘는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no data.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없다면 글자가 else라면 그러면 이럴 때는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거죠. 그럼 총 몇 건인지 다시 한번 세봐야 될 것 같아요. 실행해 아까 지금 983건이었잖아요. 다시 실행하면 노 데이터가 지금 잠깐만요. 꽤 많은 저기에 띄어쓰기가 있어. 그러면 이걸 조금 길게 할게요. 실제 날짜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한 6글자로 할게요. 6글자 이상이라면 자, 노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떴고요. 실제 919건을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 거래량도 이렇게 줄었고요. 가격은 확실히 줄어든 걸로 보여요. 왜냐? 거래 취소된 것들이 없어져서 실제 그게 허위 매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래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것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보면 8,089만원에서 요 정도까지 내려와서 조금 떨어졌으나 일단 8천만원대에서 7천만원대가 된 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작년보다 많은데 그래도 7천만원대가 된 점, 이런 차이가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남구를 한번 실거래가를 살펴보았고요. 그 후에는 우리 또 이제 송파구도 있고 또 서초구도 있고 또 강북에 몇 개 구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있는 코드들 중간에 일시정지 하셔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 코드들 여기 있는 것들 일시정지 하셔서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데이터만 바꿔주시면 강남구가 아니라 강북구도 될 수 있고 성동구, 용산구 다양한 구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 이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멈추셔서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하시면 결국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